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 1위라는 것은 이제는 또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글로벌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주는 핵심 기술까지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세계 데이터의 99%를 책임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과 선발주자이자 세계 1위 국가였던 일본을 따라잡은 것은 물론 현재 무서운 속도로 따돌리고 있는 한국의 LS 전선 이야기입니다. 먼저 해저 케이블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바닷속 케이블 설치에 모세의 기적을 활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문자 그대로 바닷속으로 연결하는 산업용 케이블입니다. 바닷속에는 항상 뭔가 씹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상어들도 있고 조류 같은 것 때문에 바닷속에서 케이블이 이리저리 쓸려다니다 날카로운 바위 같은 것에 긁히거나 끊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닷물의 염분은 케이블을 지속적으로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닷속 환경은 케이블에게 있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빡센 곳입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대충 봐도 일단 두께가 누워있는 고무 전봇대들처럼 장난이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 내부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8번이라고 써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심들이 바로 광섬유입니다. 광, 즉 빛,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일반 구리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거리를, 그것도 아주 고속으로 통신이 가능한 특수 소재입니다. 이게 중심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바셀린, 알루미늄, 폴리카보네이트, 강철, 폴리에틸렌 등 거친 바닷속에서의 삶에 대비해 소중한 광섬유를 보호해주기 위한 여러 겹의 두꺼운 보호막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연유로 인해 해저 케이블은 엄청 두껍습니다. 당연히 무게도 엄청 무겁습니다. 평균 1m당 무게가 대략 10kg 정도 나갑니다. 이런 걸 끊기지 않고 바닷속에서 1000km 이상 연결하는 게 바로 해저 케이블 사업입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대륙들은 바닷속 해저 케이블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집 소파에 앉아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해저 케이블 덕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사업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전망이 아주 끝내주는 금광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들 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저 케이블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력 확보도 매우 어렵겠지만 미터당 10kg이나 하는 저 무거운 걸 또 어떻게 바다로 가지고 나갈 것이며 어찌어찌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또 깊은 바닷속에 어떻게 설치하고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모세를 채용하지 않는 이상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막막할 정도로 해저 케이블 사업은 정말 어려운 것, 풀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진짜 힘든 사업입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치킨집을 여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고 반도체나 우주선을 만드는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은 후자 중에서도 그 사업의 리스크 또한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들 탐내고는 있지만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장에서 승기를 잡았던 초기 승자들이 최근까지 시장을 독식하며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현재 세계의 바닷속에는 총 400개의 해저 케이블들이 매설되어 있고 그 길이는 총 120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지구를 30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지금까지의 총 사업 금액은 약 250조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미국의 서브컴, 프랑스의 ASN 그리고 일본의 NEC가 이 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유럽이 장악하고 있던 그 시장에 80년대 일본 버블 경제의 현금 버프를 뒤에 업고 사업에 뛰어들어 재빨리 유럽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후 주로 대만, 싱가폴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을 따돌리고 완전 독점 상태로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LS 전선은 일본보다 무려 30년이 늦은 2008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아무런 기술도 없던 상태에서 강원도 동해시에 쿨하게 3천억 원 베팅하고 그냥 한국인 특유의 우리가 하면 무조건 된다식의 마인드로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필 사업을 시작한 바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립니다. 가뜩이나 시장도 위축되어 LS 전선 같은 듣보잡 회사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더더욱
기술 이전은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LS전선은 이런 경우 보통 한국인들이 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냥 혼자 다 개발하고 만들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기술들에서 부족했던 부분들도 다 손을 보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LS전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들 중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직 연합기 자체 개발. 이 경우 기술력이 없어 다른 나라 기업들의 사진만 보고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원자재 보관 창고의 경우 거의 반도체 생산 시설과 동일한 클래스의 클린룸으로 만들어 나중에 불량률을 거의 제로로 관리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재 보관 창고를 이 정도 수준의 클린룸으로 만드는 것은 LS전선 이전에는 업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 외 설비, 보관, 생산, 이동, 선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독자적 기술 개발만이 아닌 선두 기업들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말하자면 아이돌 그룹이 이제 막 데뷔를 했는데 옛날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는 소녀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데뷔와 함께 인기가 폭발하며 대박을 터뜨립니다. 사업 시작 1년 만인 2009년 총 3,281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고 이후 다시 2년 만에 중동의 카타르 석유공사와 약 5천억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리고 이듬해 북유럽 덴마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남미의 베네수엘라 국영전력공사로부터 총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고 이후 미국 전력청과 캐나다 정부를 비롯하여 대륙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따내버립니다.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동남아에서 2017년을 기점으로 싱가포르 전력청과 대만 전력청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력청의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를 모조리 싹쓸이하며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을 빠르게 밀어내고 현재 동남아 시장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LS전선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대만 한 나라에서 총 2천억 원어치 계약 3개를 따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어려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되어 거둔 성과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큰 성과는 최근 작년 네덜란드의 국영전력회사 테네트로부터 1,342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는데 그 수주 액수보다도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해저 케이블 사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계약을 따내게 된 것으로 이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품질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성과입니다. 현재 LS전선은 아시아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원톱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작년에만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카타르에서 대형 계약을 모두 싹쓸이한 중동 지역 독점 기업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선박용 케이블 분야에서는 벌써 1위, 산업용 전선 분야에서도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거의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시장에 뛰어들어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계 1위까지 올라선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납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데 아직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며 특히 그동안 유럽에 집중되어 있던 해저 케이블 설치가 최근 들어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동북아 그리드로 옮겨오며 아시아 지역 즉 우리 LS전선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들이 매년 더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LS전선의 미래는 선글라스가 필요할 정도로 몹시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여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전통적 강자였던 서양의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80년대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일본이 뛰어들어 그 선두그룹에 합류하여 유럽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오다가 갑자기 한국이 나타나 바닥에서부터 빛의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시장을 뒤흔들더니 최근에 와서는 거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일본을 기술력과 생산력에서 추월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모조리 싹쓸이에 가져오며 일본은 물론 유럽의 기존 강자들까지 모두 제쳐버리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는 것 말입니다. 세계 선박 사업에서도 그랬고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음악과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 사업에서도 그러고 있고 또 육군의 주요 무기인 자주포 사업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현무4를 기점으로 최첨단 공격형 미사일 사업에서도 그렇고 호주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장갑차 사업에서도 그렇고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며 지금 우리들은 한국의 근대 역사에 있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고 성공적인 끝내주게 멋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뽕이 아닌 내 국가와 우리 이전 세대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해온 그 성과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수확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 대한민국이 최고이자 리더의
리더의 자리에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만 없었으면 원래 이미 우리가 있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찾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를 우리는 목격하고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내 국가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가족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이름 있는 큰 회사에 입사 합격을 받는 것도 크게 축하하고 자랑스러워 하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치열하다는 반도체와 선박, 그리고 음악과 문화시장, 무기와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세계 최고를 연일 휩쓸고 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힘으로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가슴 벅차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이 너무도 다이나믹한 한국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시대정신이자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축하할 일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인들,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부디 꽃길만 걷기를 마음담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